안녕하세요. 4D 메이커스 3D 프린팅 교육입니다. 오늘은 큐비콘 크리에이터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전에 큐비콘으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시험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촬영을 해서 올려드렸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3.68 버전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3.68 버전도 무난합니다. 시험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요. 오히려 더 나아요. 왜냐하면은 설정할 때 파라미터가 많으면 실수할 여지가 굉장히 큰데 3.68 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하지만 시험장에 노트북 지참을 하지 않는다든지 현장에 컴퓨터를 쓰시게 되면 현장에 있는 프로그램을 쓸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현장에는 큐빅 크리에이터 슬래싱 프로그램의 버전이 4.4가 아마 많이 깔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신 버전인 4.51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집에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집에서 연습을 해보시려면 다운로드를 해야겠죠. 그래서 구글에서 한글로 큐비콘이라고 치시면 돼요. 큐비콘, 큐빅 크리에이터라고 치는 게 낫겠습니다. 큐비콘 기종을 돌리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큐빅 크리에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쳐보시면은 바로 링크가 뜨는데 아직까지는 4.51은 안 뜨네요. 네, 4.4나 4.51이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설치하셔도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 자료실에 잠깐 가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네, 여기로 가야겠네요. 네, 최근에 4.51까지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은 네, 다운로드는 네, 무료니까 설치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설치를 하시고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은 네, 이렇게 시커먼 화면이 나오는데 아마 처음에 설치하신 분들은 다른 메시지가 좀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머신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 화면이 저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요런 화면이 처음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장에서 보는 3D 프린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 많이 있는 프린터는 네, 110F나 310F나 또는 이제 310C도 있고요. 320C 네, 요 모델이 제일 많고요. A22C 같은 거는 좀 고가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 아니면은 스타일 정도가 아마 있을 겁니다. 스타일은 보급형으로 나온 프린터인데 좀 크기가 베드 크기가 작고 빌드 볼륨이 작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네, 싱글이나 싱글 플러스에 해당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싱글 플러스로 한번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320C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하셨으면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언어는 이제 우리나라 프로그램이니까 한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익스트루더는 이제 0.4mm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고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 위에 열기를 눌러가지고 모델링을 이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모델링을 STL 파일 상태로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4.4랑 다르게 색상이 좀 다르네요. 원래 이제 환경 설정에 가면은 네, 모델링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색상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굳이 뭐 색상을 네,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도 오늘 4.51을 처음 깔았기 때문에 아마 설정이 좀 네, 설정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모델링을 부르셨으면 모델 탐색기를 보세요. 모델 탐색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큐라에서 볼 수 있는 뭐 로테이트나 아니면 이제 스케일 움직이는 건 그냥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네, 스냅을 끄면은 이제 네, 내가 원하는 위치로 네, 좀 더 정밀하게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비율 같은 거는 기능사 시험 때는 건드리면 안 되겠죠? 네, 내가 그 도면에 있는 치수대로 모델링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만질 일이 없고 이제 회전할 일만 있습니다. 네, 회전을 이제 X축 기준으로 지금 이제 제가 부른 게 21번 모델링인데 네, 이렇게 돌리면은 네, 이제 270도로 돌려야겠습니다. 이렇게 돌리시면 되는데 이 모델은 제가 볼 때는 돌리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고요.
자, 이제 그 모델링을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는데, 그 큐비콘은 면회전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면회전을 누르고 내가 바닥이었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바닥을 또 찍어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출력하기 전에 위상을 잡아야 되는데, 이 방향은 저는 조금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출력할 때 요 출력면이 붙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요 21번 모델링은 모델링이 좀 잘못되어 있네요. 이 공차가 안 보여요.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설정을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아래 위로 출력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더 출력이 잘 되실 듯 하네요. 그래서 면회전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네,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배치는 가운데다 해야겠죠. 캘리브레이션이 가장 좋으니까 가운데다가 해주시고요. 출력 옵션을 눌러가지고 이제 설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프로그램을 깔면 네, 큐비콘은 이제 좀 산업용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기본 그 소재가 ABS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시험장은 절대로 ABS1, 2가 없어요. 그래서 PLA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기본 옵션이 이렇게 이제 뭐 퀵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험 볼 때는 이걸로 시험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상세 옵션으로 바꿔주시고요. 네, 이 카테고리,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보는 범위도 전체 보기로 바꿔놓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자, 그리고 세팅이 지금 어떤 세팅인가요, 이게? 네, 일단은 이 파라미터라는 거는 한번 누가 고쳐놓으면 껐다 키더라도 파라미터가 저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보는 환경인데 내 컴퓨터가 아니고 현장의 컴퓨터라면 여기 있는 설정을 불러오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걸 다 외워가지고 시험 보기에는 파라미터가 3.68에 비해서는 너무 많죠. 네, 그래서 패스트 스피드 세팅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자, 혹시 불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돌림 마크가 있다면 원래 설정에서 바뀌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눌러가지고 네, 원래 설정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안 돌아가는데요? 자,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요럴 수 있다는 거죠. 시험장에서 다른 사람이 네, 설정을 바꿨는데 네, 지금 벽라인 개수를 5개로 바꿨는데 네, 원래는 3개였거든요. 네, 원래 3개였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네, 제대로 네, 작동하지를 않네요. 제가 보니까 이 기능이 이건 버그가 아닐까요? 네, 이전 버전에서는 문제 없이 잘 됐거든요. 자, 그리고 네, 3으로 네, 바꿔 놓겠습니다. 뭐예요? 3으로 안 바뀌고 있어요. 이거 이상한데? 자, 되돌림하고 오케이 해볼게요. 오, 이거 옵니까? 근데 이거 좀 이상하네. 자, 다른 것도 바꾸고. 네, 다른 거 지금 잘 바뀌고 있죠? 네, 요것만, 이제 바뀌었네. 네, 참 이상하네. 네. 이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나는 이렇게 바꾸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네, 원래 수치로 되돌아가 버리면은 착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큐비콘에서 나와 있는 기본 설정을 한번 볼 건데요. 패스트 스피드 세팅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스피드를 볼 건데 60에 30으로 되어 있죠. 네, 출력 평균 속도는 60이고 벽 속도가 30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버전마다 좀 다를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오늘 저랑 스피드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 퀄리티 세팅을 여기 한번 불러 보시면 네, 레이어 하이트가 0.15니까 이 설정 가지고는 시험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벽라인 개수가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참고로 이 별표를 눌러 보시면 네, 벽의 두께를 추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레이어의 너비. 네, 요거 말고. 자, 벽 두께. 네, 여기 있죠. 벽 두께를 잠깐, 네,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3으로 하면 1.2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1.2 했을 때, 네, 여기가 3이 돼야 되는데, 자동으로 안 바뀌는군요. 네, 요거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시면 벽 두께를 2로 하면 벽라인 개수가 5개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바뀌었죠? 근데 처음에 자, 0.8 이러면 두 겹이죠. 네, 지금은 되는데, 근데 여기를 바꾸면 여기가 1.6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는 또 동작하네. 좀 요거는 네, 아쉽네요. 업그레이드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요? 자, 1.6으로 했는데 5로 그대로 있네요, 지금은. 네, 이거는 네, 수정해야겠습니다. 이 개발하신 분들이. 네, 4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별표를 눌러가지고 제가 외벽에서 네, 숫자가 자꾸 왔다 갔다 거려서 벽 두께랑 벽 라인 개수를 좀 고쳐놨어요. 네, 둘 다 보이게 이제 바꿔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설정을 하도록 할 건데, 자, 지금 상태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 지금 레이어 하이트가 0.15니까 하이 퀄리티 세팅을 불러다가 쓰기에는 시험에서는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출력물은 21번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네, 지금은 몇 가지 이유로 이제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설정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패스트 스피드 세팅을 일단 불러다가 고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숫자를 약간 장난쳤기 때문에 좀 바뀌었죠? 네, 지금은 네, 되돌림 표시를 누르니까 잘 돌아가네요, 이제. 자, 요 상태에서의 네,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어떻게 돼 있나? 네, 1시간 47분이요. 이거 21번이 오래 걸리는 출력물은 아닌데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고칠 게 좀 있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기능사 출력 설정에 대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파라미터 설정을 제가 자세하게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기능사는 이제 출력물이 좀 작고 출력 시간이 1시간 20분 안에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촉박한 편이죠. 자, 그래서 레이어 높이부터 볼게요. 자,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카테고리 보기로 다시 바꿔놓을게요. 자, 품질에 가면은 레이어 높이가 있는데 0.2mm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높이니까 정시간이 안 되면 레이어 높이를 뭐 0.21이나 이렇게 높여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할 수는 있는데 0.2를 쓰도록 하세요. 자, 외벽은 지금 큐비코는 기본 설정이 3겹으로 돼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2겹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벽 라인 개수는 2개거나 또는 벽 두께로는 노즐이 0.4mm니까 벽 두께는 0.8mm가 되는 거죠. 자, 탑 바텀 레이어는 탑은 4개, 5개면 좋은데 천정은 바닥이 3겹인 거는 조금 아쉬워요. 4겹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3겹이어도 출력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올려놓은 후가공 영상에 보면 밑에가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레프트로 뛰다가 터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그래서 바닥은 이제 4겹으로 좀 고쳐 놓도록 할 거고요. 자, 레이어 변경점 정렬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쇼티스트로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변경이 되도록, 그러니까 다음 레이어로 올라갈 때 시작점을 뜻하는 거죠. 자, 내부 채움은 너무 밀도가 높아요. 한 12%만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죠. 자, 그리고 재료로 가시면 210도죠. 210도에 큐비코는 반드시 배도 온도를 65도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뭐 엔더3 이런 것처럼 50도 쓰시면은 떨어집니다. 안 붙거든요. 그래서 65도. 이런 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속도를 잠깐 볼 건데 60을 기본 속도로 해가지고 벽 속도 30이고, 자, 첫 레이어 속도와 벽 속도가 똑같아요. 그렇죠. 쉘 스피드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쉬워요. 물건이 지금 작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는 20만 쓰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중간 정도까지 설정을 해봤는데 여기까지 설정을 하고 출력 준비를 눌러가지고 시간을 한번 봅니다. 네, 그래야 시간이 남는다면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고 시간이 모자란다면 불필요한 걸 빼내야겠죠. 지금 1시간 42분 나왔어요. 자, 요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쭉 내려가면은 자, 지지대는 무조건 해야 되죠. 에브리웨어. 자, 지지대의 인터페이스를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시험 볼 때는. 시간이 없어요. 이거 빼버리고. 지금 시간이 1시간 42분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바닥 보조물은 당연히 레프트를 쓸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냉각에 가면 무조건 고쳐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최소 레이어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3초로 고쳐야 그나마 제대로 된 시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최소 레이어 시간은 출력물의 단면이 너무 좁을 때 지연시키는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넣어야 되죠. 자, 지금 보시면은 1시간 22분으로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모자라죠. 네, 아직 시간 모자랍니다. 1시간 20분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솔리드 모델을 잠깐 눌러보면 이제 덩어리로 볼 수 있는데 네, 안에는 지금 두 겹이죠. 자, 그리고 네, 지금 시간이 한 3분 정도는 더 줄여야 문제가 없겠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나오네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런 부분은 서포트를 제거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좀 안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후가공 할 때 칼로 찔러주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다시 설정으로 와서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될 거는 고쳤는데 시간이 조금 모자라죠. 자, 그래서 다시 제가 아까 속도에서 멈췄었거든요. 속도로 가서 보니까 출력 속도는 60인데 자, 벽 속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벽 속도는 느리게 가는데 외벽은 더 느리게 가야 되죠. 그래서 30 정도면은 괜찮은데 벽 속도는 약간 더 높여도 되겠습니다. 이너쉘에 해당하는 거죠. 안쪽 벽은 조금 빠르게 돌아도 되고 외벽은 천천히 도는 게 좋고 근데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고 이동 속도 트래벨 스피드 너무 빠르면은 출력으로 가로지를 때 이제 이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낮출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아마 시간이 어떨 것 같아요? 더 늘어날걸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면 안 되죠? 네, 잠깐 지지대에 가볼게요. 자, 지지대의 생성 각도가 아까 지지대가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기본 설정으로 했더니. 근데 우리가 보통 60도 쓰지 않나요? 한 60이나 63도까지도 써도 돼요. 네, 요렇게까지. 자, 그리고 출력 준비를 하면은 시간이 아마 어떨까요? 조금 주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줄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인터페이스를 넣으면 시간이 없을 거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뺀 상태에서 설정을 했더니 시간이 대충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른 것도 조금 다른 것도 좀 보면서 과연 이 설정으로 시험을 보러 갈 수 있는지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출력 설정을 한번 해볼 건데 자, 1시간 13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설정으로도 괜찮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교육할 때는 이런 세부 설정을 다 고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가져가서 할 일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한 80% 확률로 붙기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뭐 좀 더 이제 여유를 갖고 뽑는다면 여기 보시면 레프트가 23번은 이 방향으로밖에 출력이 안 되는데 레프트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좀 레프트를 좀 줄이거나 네, 없네. 네, 이 별표를 누르면 레프트를 줄이는 파라미터를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줄여서 좀 잘하시는 분들은 자꾸 화면이 바뀌네. 좀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좀 줄여가지고 네, 정말 중요한 것들에 좀 투자를 하도록 하세요. 설정을 하실 때. 예를 들면 핀 같은 데는 이렇게 돌다 보면은 뜯겨 나가거나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후가공 할 때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단면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두 겹이 아니라 세 겹으로 출력할 수도 있는 거고, 인필 같은 거는 시험 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런 내부 채용 공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게 우리가 뭐 뽑아가지고 밟거나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구조적으로 구조체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이고 내부 체험 같은 거 줄이고 벽 같은 데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좀 더 튼튼하게 만들면 후가공하다가 망가지거나 이럴 일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아무튼 사실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사용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사실 제가 설명드린 요 정도 고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외워서 가시라고 제가 요 정도까지만 설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것도 아마 요 정도 고치면은 별 문제 없이 출력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G코드를 저장해야겠죠? 그래서 좌측 상단에 G코드 저장이 있는데 요거를 눌러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파일로 내가 원하는 파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시험지에 보시면 파일명 B번으로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B번으로 적어가지고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게 큐비콘이 사실 같은 회사 제품이죠. 여러 가지 시리즈가 막 나오는데 큐비콘 싱글도 있고 싱글 플러스도 있고 스타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G 코드를 저장을 할 때 확장자를 보면 이 확장자가 좀 파일 확장자가 달라요. 뭐 큐라 같은 건 G 코드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실수로 여기 머신 세팅에서 네, 모델을 틀리게 적으면은 떨어지게 됩니다. 안 돌아요. 왜냐하면은 확장자가 달라서 프린터가 인식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장할 때 머신 세팅까지 꼭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에 대한 설정은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제 기구 어떻게 출력할 건지 출력 시 주의사항 같은 거는 저희 4D 메이커스 카테고리에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강의에 가시면 11회차에 큐비콘에 대한 장비, 뭐 작동하는 동영상, 장비 작동하는 방법 이런 걸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